전부터 학원 계단에서 담배 피던 애들이 학원 입구 앞에서 술 마시는 건 둘째치고 그 앞에다가 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알죠. 저기 앉아있는 저 날라리잖아요. 재판장님, 증인은 지금 부적절한 언사로 피고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래로 학원의 수강생 인원수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인원수가 줄긴 했죠. 어떤 내용의 거짓 소문이 퍼지고 있었나요? 저희 학원 강사님들이 문제가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86명 중 69명이 미래로 학원 출신이었습니다. 증인의 학원으로 많은 수강생들이 옮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아이들이 제 수업 방식이 익숙해져서 옮겼다고 하더군요. 미래로 학원의 수강생 수가 줄어든 이유는 피고들의 업무 방해가 아니라 증인 명광희 씨의 학원으로 옮겨간 탓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증인의 물증 없는 추측성 정황과는 달리 객관적 통계 자료를 토대로 신문한 결과 피고 이인의 영향력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치동 씨의 경우 이번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영역이 훨씬 더 강한 것으로 사유됩니다.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대치동 씨의 불면증은 급격히 악화되어 현재는 상당히 위험한 졸피뎀 계열 수면제 처방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밤마다 잠 못 드는 이유는 공들여 키워온 학원이 흔들려서가 아닙니다. 흔들린 것은 학생들의 미래였습니다. 저희는 분명 미래로 학원에 큰 폐를 끼쳤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변호사님과 함께 미래로 학원의 내막을 알게 될수록 수강생 감소가 저희 탓이라고는 이해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피고 나질책 씨가 행한 폭력적인 언행들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CCTV를 자세히 보니까 막 미치는 것도 같고 삿대질도 하고 아무튼 청소부 하나 못자 만드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럼 증인은 당시가 며칠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 못하시는 거죠? 그게 벌써 2년 전입니다. 정확한 날짜까지 제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본 반대 신문을 통해 증인의 증언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청소하고 있는 게 보이면 꼭 와서는 쓰레기를 던집니다. 그리고 똑바로 하라면서 손가락질도 했죠. 상부에서 자꾸 눈치를 주고 겁을 줬습니다. 제가 고장갑 씨가 쓴 건의서 2권을 가져다 드렸는데 진짜 한 번만 더 제출하면 저를 해고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래처와 거래가 끊길 수도 있는 마당에 어떻게 휴게실 설치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설치하려면 얼마나 큰 거액을 들여야 하는데. 피고 측에서는 회사의 재정적 상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판단에 혼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모독하는 행동입니다. 재판장님. 아직도 어머니가 당한 무시와 모독을 생각하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머니를 포함하여 직업적으로 천대받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는 지금도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고 굉장히 짜증나는데요. 아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직장 상사로서 몇 가지 조언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이유가 되나요? 어머니를 포함하여 직업적으로 천대받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판장님, 어머니와 같은 상황에 있으시면서도 아무런 대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경연팀을 소개하겠습니다.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두드림팀입니다. 무대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두드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의 이 청소의 끝을 다시 써보려의 사건 개요 발표하겠습니다. 사건 개요는 청소부 고장갑이 정해진 식사 시간과 휴게실이 없어 비상계단에서 식사를 했고 평소 고장갑에게 인격 모독적 언행을 일삼던 나질책 부장은 욕을 하며 식사 중인 고장갑을 쫓아냈습니다. 이를 청소직원들 관리 담당 안무 씨에게 건의서를 오후에 제출했지만 안무 씨는 상부에 짧은 2건만 건의했으며 더 제출할 시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고장갑을 협박했습니다. 고장갑은 업무 중 위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나 생계 유지를 위해 2년간 계속 일했고 이를 알게 된 그의 딸 문미녀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나질책 언행의 심각성 정도, 고장갑의 건의서가 무시된 이유, 위의 가정들이 고장갑의 우울증에 끼친 영향입니다. 지금부터 이 청소의 끝을 다시 써보려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7 가단 2816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변론 준비 기일의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최고덕 변호사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조영웅 변호사입니다. 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정갑 변호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2017년 5월 1일 소장 및 준비 서면을 제출하셨는데 각 취지는 무엇입니까? 원고의 어머니 고장갑 씨는 약 2년 전부터 다만나 기업에서 청소 직원으로 일해왔습니다. 고장갑 씨는 근무하면서 식사 시간을 제공받거나 휴식할 공간이 제공되는 것과 같이 엄연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또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나질책은 고장갑 씨에게 욕설을 하고 고장갑 씨를 더러운 사람 취급하며 쓰레기를 던지는 등 비인간적인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고장갑 씨는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청소 직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 안모 씨에게 5회에 걸쳐 건의안을 제출하였지만 피고 안모 씨는 오히려 고장갑 씨의 임금을 인하한다며 고장갑 씨를 협박하였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더불어 무시당하는 자신의 권리를 지켜보는 일, 또 회사 직원의 상습적인 폭언과 비인간적인 행위로 인해 고장갑 씨는 심각한 정신적 상해를 입었고 2주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본 원고는 폭언을 일삼은 피고 나질책과 수차례의 건의를 무시한 피고 안모 씨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각각 1억 2,500만 원과 2천만 원을 청구, 더불어 피고 안모 씨에게는 청소 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 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피고 나질책 씨 측 소송 대리인 2017년 5월 4일 답변서 및 준비 서면을 제출하셨는데 그 요지는 무엇입니까? 네, 피고 나질책은 다만나 기업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다만 가끔 직장 상사로서 업무 중 약간의 조언 및 충고를 하다가 고장갑 씨와 작은 마찰이 있었을 뿐입니다. 고장갑 씨 본인이 서명했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직장 상사에게 조언과 충고가 섞인 지적을 당하더라도 고장갑 씨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장갑 씨가 계약 조건을 불이행하고 있다고 보이며 원고 측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 나질책이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또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 나질책 측에서는 원고 측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피고 안모 씨 측 소송 대리인 같은 날인 2017년 5월 4일 답변서 및 준비 서면을 제출하셨는데 그 요지는 무엇입니까? 네, 피고 안모 씨는 다만나 기업에서 근무하며 청소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 고장갑 씨 및 다른 청소 직원들이 제출한 건의서를 상부에 올리는 역할을 맡았음은 사실이나 피고가 건의서에 있는 내용들 중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고장갑 씨가 근무 중 피고에게 제출한 건의안들이 회사 내부에서 수용되지 않은 것이 피고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안모 씨 측에서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식사시간 제공과 휴게실 마련 역시 피고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피고 안모 씨에게 해당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각 측 소송 대리인의 준비 서면 및 변론에 의하여 본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고 나질책의 언행이 지적 및 조언의 수준이었는지 인격 모독적 수준이었는지를 파악하고 고장갑 씨의 건의서가 피고 안모 씨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무시되었는지 회사 상부에 의해 무시되었는지를 살핀다. 또 휴게실 및 정해진 식사 시간이 없는 것과 위의 과정들이 고장갑 씨의 우울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설정한다. 쌍방 정리한 쟁점이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제출할 증거나 증인이 있습니까? 예. 고장갑 씨께서 겪은 질타와 무시를 증명하기 위해 회사 복도 CCTV 녹화 영상과 고장갑 씨가 받은 허리디스크 진단서와 우울증 진단서 그리고 고장갑 씨가 안무실 씨에게 제출했던 건의서 사본들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네, 처음 고장갑 씨가 고용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회사 사정상 고장갑 씨의 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점을 진술해줄 김상사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좋습니다. 양측에서 제출한 증거나 신청한 증인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CCTV는 음성을 녹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질책 씨가 고장갑 씨에게 욕설을 했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CCTV는 각도에 따라서 보이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 왜곡될 가능성이 크므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허리 디스크와 우울증은 고장갑 씨가 이전부터 앓고 있었던 질병의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로 인해 생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이에 대해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CCTV 영상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을 직접 목격한 박경비 씨와 함께 일하면서 피고 나질책 씨에게 같은 언행을 당했던 증인 한주변 씨를 신청하고 남편 사고 고장갑 씨와 그녀의 딸인 원고 문미녀 양의 심리검사 결과지를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심리검사 결과지의 제출 취지는 무엇입니까? 남편이 사고를 당한 후 고장갑 씨는 원고 문미녀 양과 함께 심리검사를 받았었습니다. 이때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었고 이때 진단을 받은 병원과 같은 곳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장갑 씨의 건의서 4본과 근로계약서, 심리검사 결과지와 우울증 진단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나머지 증거는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또 김상사, 박경비, 한주변을 증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양측 이의 있습니까? 재판장님, 고장갑 씨의 건의안에 대해 추가 증거 조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증거 조사 시작하세요. 예. 이 자료는 고장갑 씨가 직접 작성한 건의서들을 피고에게 제출하기 전 미리 복사해 놓은 사본입니다. 고장갑 씨는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정신없이 청소를 하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제대로 점심을 먹을 수 없으니 휴게실을 만들어주거나 점심시간을 따로 정해달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고장갑 씨는 이러한 건의안을 총 5회에 올렸으나 안무시 씨는 제일 짧은 내용의 건의안 2장만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장갑 씨의 건의안 중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안무시 씨, 왜 5장 중 2장만 올리셨습니까? 의도적으로 짧은 건의안만 골라 올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중 하나는 제 처음의 건의안이었거든요. 그때 상부에서 무슨 휴게실이냐고, 아니 우리가 무슨 청소부의 점심까지 해결해야 되냐고 하면서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점심시간은 안무시 씨의 재량으로 정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제가 회사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무슨 말을 들을지가 몰라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고장갑 씨의 임금을 인하하겠다며 협박한 바가 있습니다. 맞죠? 아니 그렇게 계속해서 고장갑 씨는 건의서를 제출하는데 회사에서 제가 고장갑 씨의 건의서를 가져만 줬다 하면 저에게 온갖 눈칫밥을 다 먹었습니다. 아 진짜 한 번만 더 제출하면 잘릴 것 같았다니까요. 물론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고장갑 씨는 계속해서 건의서를 제출한 것이겠지만 저는 그게 너무 꾸준한 스트레스가 되는 데다가 순간적으로 그날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고장갑 씨에게 으름장을 한번 놓았어요. 그런데 이런 고장갑 씨의 건의서를 월급을 인하할 수 있거나 제가 그런 위치도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님 제발 저의 이런 앞뒤 사정을 알아주시고 제발 이런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변론 준비 절차 기일을 마치고 변론 기일은 2017년 9월 7일 오후 1시 본 법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2017 가단 2816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최고독 변호사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조영웅 변호사입니다. 예,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정갑 변호사입니다. 원고 측 증인 박경비 씨와 한주변 씨 출석하셨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피고 측 증인 김상사 씨 출석하셨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그럼 원고 측 증인 박경비 씨와 한주변 씨 그리고 피고 측 증인 김상사 씨는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은 모두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선서를 하게 되는데 만약 선서 후 기억에 반하거나 허위 사실을 증언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하시겠습니까? 네, 선서하겠습니다. 그럼 원고 측 증인 박경비 씨가 대표로 증인 선서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럼 증인분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증인 신문 순서는 원고 측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네. 그럼 원고 측 증인 박경비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신문 시작하세요. 네. 증인은 원고의 어머니 고장갑 씨가 일하고 있는 다만나 기업의 경비원으로서 CCTV를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CCTV 관리를 하면서 피고 나질책 씨가 행한 폭력적인 언행들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CCTV를 자세히 보니까 막 밀치는 것도 같고 삿대질도 하고 아무튼 청소부 하나 못잡아 안다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사실 CCTV는 잘 안 보여서 그냥 지나다니면서 고장갑 씨랑 나질책 부장님이랑 같이 있으면 유심히 살펴봤는데 실제로 그러기도 하던데요. 자주 봤어요. 처음 목격했던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장갑 씨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2월 초니까. 아무튼 고장갑 씨가 계단 청소하고 나서 비상구에서 급하게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냥 계속 식사하시는 거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나질책 부장님이 쫓아오시 쿵쿵거리며 와서는 막 쓰레기를 던지는데 진짜 나이 들은 양반이 말이야. 아무튼 고장갑 씨가 계속 밥 먹는데 뭐라고 고래고래 흐리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더라. 재판장님 이해했습니다. 지금 증인은 계속해서 비구체적이며 감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증인 차분하게 말씀해 주세요. 계속하세요. 아까 자주 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질책 씨의 그러한 행동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2월부터 최근까지 봤으니까. 피고 나질책 씨가 고장갑 씨에게 인격 모독적 언행을 반복적으로 행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증인은 주 신문에서 처음 피고와 고장갑 씨의 대치 상황을 목격하였을 때 날짜를 2월 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증인은 당시가 며칠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 못하시는 거죠? 그게 벌써 2년 전입니다. 정확한 날짜까지 제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증인은 당시 피고 나질책 씨의 고함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고함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아, 말했지 않습니까? 2년 전이라고요. 생각이 안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증인이 말한 대로 2년 전 날짜도 음성도 가물가물한 그날은 증인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처럼 증언했습니다. 본 반대 신문을 통해 증인의 증언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증인, 나질책 씨가 마음에 안 드시죠? 예? 아니 그게 아니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 자꾸 이리라 저리라 하는 게 좀 보기 싫은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재판장님, 지금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이 비아냥대며 증인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피고 측 방금과 같은 태도는 자제하세요.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신문 계속하세요. 증인은 2월부터 최근까지 피고의 행동을 자주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언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피고 나질책 씨를 목격했는지 진술해 주시죠. 사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증인은 상세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자꾸 언급하며 나질책 씨를 반복적으로 인격 모독적 행위를 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신뢰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증언으로 인해 피고의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측의 신문을 잘 들었습니다. 박경비 씨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증인 한주변 씨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네. 증인은 다만나 기업에서 고장갑 씨와 함께 청소 직원으로 일하는 동료 한주변 씨가 맞습니까? 네, 2015년 1월부터 함께 일해왔습니다. 증인은 피고 나질책 씨가 고장갑 씨에게 행하는 폭력적인 언행들 목격한 적 있습니까? 네, 나질책 부장은 원래 우리 청소 직원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고장갑 씨가 저랑 일한 지 꽤 됐는데 안 좋은 소리는 대부분 같이 들었죠. 피고 나질책 씨가 청소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좀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청소하고 있는 게 보이면 꼭 와서는 쓰레기를 던집니다. 그리고 똑바로 하라면서 손가락질도 했죠. 게다가 우리한테 더럽다고, 더러운 사람이 더러운 일을 하는 거라면서 우리한테 심한 요구하고 지나갔어요. 그날 고장갑 씨랑 저랑 엄청 오느라 바빴죠. 재판장님, 인간 존엄성을 인지하기는커녕 특정 직업을 무시하는 가치관을 가진 피고 나질책의 인성적 면모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고장갑 씨가 다만나 기업 청소관리 담당 직원인 피고 안무시 씨에게 건의안을 올린 사실 알고 있죠? 네, 안무시 씨가 우리한테 편히 대해주는 괜찮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고장갑 씨가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건의안을 해결해주기는커녕 무시하고 막 협박까지 했다고 하니까 우리 청소 직원들은 건의 같은 거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총대매준 고장갑 씨한테는 정말 고마웠지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고장갑 씨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떤 피해를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는 고장갑 씨가 참 밝고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 직원들도 고장갑 씨 많이 좋아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턴가 막 살이 빠지고 낯빛이 정말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돼서 물어보니까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피고 나질책 씨에게 시달리며 일한 고장갑 씨의 애환을 느낄 수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증인은 주 신문에서 안무시 씨가 고장갑 씨의 건의 내용을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장갑 씨가 안무시 씨에게 총 몇 회에 걸쳐 건의서를 제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번이더라? 확실하지가 않네요. 그렇다면 안무시 씨가 건의서를 무시한 것이 확실한지, 만약 무시했다면 몇 번이었는지, 왜 그랬을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무시 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증인은 건의서에 대한 증언 서두에 안무시 씨를 편히 대해주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맞죠? 네, 안무시 씨가 우리들한테 잘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그 건의안을 제출했는데 그것을 해결해주기는커녕 무시하고 그리고 월급이 인하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니까 처음에는 고장갑 씨가 실수했나 좀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고장갑 씨가 그런 거 실수할 사람은 아니라서요. 증인에 의하면 안무시 씨는 굉장히 상냥한 사람이었습니다. 청소 직원들에게 나쁜 감정이 전혀 없었음을 증언을 통해 알 수 있죠. 꾸준히 청소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감해주기 위해 노력하던 안무시 씨의 갑작스러운 협박은 충동적인 억울함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을 뿐 그것이 고장갑 씨의 정신적 괴로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기엔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주변 씨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피고 측 소송 대리인부터 증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김상사 씨는 자리에 앉아주세요.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증인 질문 시작하세요. 네. 증인은 현재 다만나 기업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다만나 기업에서 인력관리부에 있습니다. 부장이고 안무시 차장의 직속 상사이기도 하죠. 제가 하는 일은 건의안 올라오면 결제도 하고 임원분들하고 격주로 회의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인력관리부 일은 제가 거의 다 총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현재 회사의 재정적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해주시죠. 네, 현재 다만나 기업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면서 거래처의 납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적 관계는커녕 외부적 관계만 신경을 써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증인, 그렇다면 건의안이 왜 무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래처와 거래가 끊길 수도 있는 마당에 어떻게 휴게실 설치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설치하려면 얼마나 큰 거액을 들여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건의안이 무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것이네요. 네, 바로 제 말이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다만나 기업의 재정적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다만나 기업의 재무제표를 증거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유 있습니다. 사전에 채택되지 않은 증거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피고 측에서는 회사의 재정적 상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판단에 혼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모독하는 행동입니다. 재판장님. 인정합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의 증거물 채택을 기각합니다. 피고 측 신문 계속하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원고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증인은 계속해서 회사의 재정적 상황 때문에 휴게실 설치에 관련한 건의안을 들어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건의서에 휴게실 설치와 같이 적혀있는 내용인 식사시간 제공에 대해서는 왜 들어주지 않으셨죠? 그것 역시 재정적 상황 때문에. 비록 피고의 회사가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휴식할 장소가 없는 것과 식사할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고장갑 씨 및 다른 청소 직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어긴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 측의 모든 증언이 본 사건과 무관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휴게실을 설치하는 데에는 분명히 자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정적 상황에 불리함이 휴게실 설치에 불가능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원고 측 다시 신문하세요. 증인, 휴게실 설치의 불가 여부는 회사의 재정적 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식사 시간 제공에는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식사 시간 제공해주지 않으셨죠? 사실은 안무시 씨가 직접 식사 시간 제공에 대한 결제를 했으면 됩니다. 저희 선에서 식사 시간 제공과 휴게실 설치에 대한 결제는 끝이 났고 휴게실 설치가 회사의 재정적 상황 때문에 어려웠던 것뿐이니까요. 안무시 씨가 직접 해결해줬더라면 이미 결제 끝난 사안이라 상관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양측의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고 원고의 최후 진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해자인 저희 어머니 고장갑 씨는 지금 허리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셨기에 이렇게 소송을 진행한 원고 저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군대에 가 있는 오빠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던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신 분입니다. 청소부라는 일을 한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인격적으로 모독당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였고 어떠한 상황이었던 간에 옳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떠나보내시고도 강인하고 묵묵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청소부 일을 시작하시고 어느 때나 당당하던 저희 어머니는 점차 작아져 갔습니다. 그렇게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에 다녀야만 했던 어머니는 눈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오셨습니다. 저는 딸로서 어머니의 작아진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아직도 어머니가 당한 무시와 모독을 생각하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하고자 이 어려운 자리에 섰습니다. 어머니의 부르튼 손에 2년간 꼬박꼬박 월급을 쥐어주던 회사임에 저는 이 자리를 또 한 번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날의 고민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어머니를 포함하여 직업적으로 천대받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판장님, 어머니와 같은 상황에 있으시면서도 아무런 대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 나딜책 씨의 최후 진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고 굉장히 짜증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직장 상사로서 몇 가지 조언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이유가 되나요? 변호사분이 알아서 말씀하시겠지만 손으로 미셨던 거나 쓰레기에 던진 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건 고장값이에요. 애초에 우리 회사에 지원할 때 꼼꼼하게 읽어보고 지원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은 오히려 고장값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피고 안무시 씨의 최후 진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장갑 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한마디가 고장갑 씨를 고민에 빠뜨렸을 거라는 것도, 또 제가 올리지 않은 3권의 건의서가 고장갑 씨에게 얼마나 소중했을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평소 친한 친구처럼 대화하던 고장갑 씨에게 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 저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상부에서 자꾸 눈치를 주고 겁을 줬습니다. 제가 고장갑 씨가 쓴 건의서 2권을 가져다 드렸는데 진짜 한 번만 더 제출하면 저를 해고할 것 같았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두서없이 말했지만 억울한 고장갑 씨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재판장님의 공정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식사 시간은 꼭 마련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최종 변론 시작하세요. 예, 재판장님. 원고 측 최종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원고의 어머니 고장갑 씨가 피고 나딜책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인격 모독적 언행과 질타를 받아 고장갑 씨에게 우울증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나딜책 씨는 끝까지 이에 대한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근로계약서에 있는 조항만을 근거로 들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딜책 씨가 고장갑 씨에게 한 언행들은 지적이나 지시를 넘어선 고장갑 씨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이었음이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뚜렷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 안무시 씨는 고장갑 씨의 식사 시간 및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4장 제54조 휴게법을 위반하였고
건의서를 계속해서 가져오는 고장갑 씨에게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설사 안무시 씨도 높은 자리에 위치하지 않아 휴게실 설치 관련 건의안을 처리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식사 시간 제공은 안무시 씨의 권한으로 제공할 수 있었음이 증인 김상사 씨의 진술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이에 저희 원고 측은 피고 나질책 씨와 안무시 씨에게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들어 각각 손해배상액 1억 2,500만 원과 2천만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알겠습니다. 피고 나질책 씨 측 소송 대리인 최종 변론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먼저 피고 측은 원고의 전신적 피해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피고 나질책은 고장갑 씨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행동과 고장갑 씨 본인을 모독한다고 느껴질 수 있는 언행을 한 바, 이를 지속적으로 행한 바 모두 본인의 잘못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질책 씨가 피해자 고장갑 씨에게 조언을 했던 당시의 의도는 회사의 더 나은 위생 상태를 위함이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고의 어머니인 고장갑 씨가 직접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3항 근로자는 직원들의 위생에 대한 모든 지시와 지적에 불만을 갖지 않고 지시사항이나 지적사항을 즉각 이행한다라는 조항에 의거하여 나질책 씨의 지적과 충고에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점도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피고 안무시 씨 측 소송 대리인 최종 변론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안무시 씨는 다만나 기업 인력인사관리부의 차장으로서 다양한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건의서에 대해 계속해서 신경 썼다는 점과 난처한 상황에 놓였던 안무시 씨가 받았을 정신적 스트레스 및 여러 가지 순환을 안무시 씨의 상황과 관점에서 고려해 주십시오. 억울한 마음에 고장갑 씨에게 감정적으로 대한 점 또한 피고의 잘못이 있으나 피고 본인이 누구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협박 사건이 있기 이전에 안무시 씨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 직원들과 늘 소통하려고 노력했던 것과 두 건의 건의서를 제출하여 고장갑 씨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는 사실 또한 증인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휴게실 마련은 피고가 결정할 수 없는 피고의 권한 밖의 일이며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용될 수 없었던 건의안이므로 피고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앞선 언급과 같이 피고가 회사 상부의 따가운 시선에도 고장갑 씨를 돕기 위해 노력해왔음을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며 원고 측에서 제기한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2017년 10월 10일 오전 9시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청소 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 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에 있는 4-5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례회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받을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이번 사건은 현 사회의 큰 논점인 직장상사 횡포 및 감정노동 근로자에 관련된 사건으로 다양한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직원들끼리의 그릇된 행동에 제동을 거는 한편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정신적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과 이를 위반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보고 고심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주문 1. 피고 나질책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80%인 1억 원을 피고 안무씨는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50%인 1천만 원을 원고 측에 배상한다. 2. 피고 안무씨는 본 판결 이후 30일 이내로 청소직원의 식사시간을 결정하여 제공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4. 소송 비용 중 원고와 피고 나질책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와 피고 안무시 사이에 생긴 부분의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나들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고장갑의 우울증 여부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나 피고 나들책의 일부 언행의 근로계약서로 인해 정당성이 인정되는 바, 피고의 과실에 의한 고장갑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원고의 청구 중 일부 금액은 중문과 같이 인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2. 피고 안무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고장갑의 우울증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주변 상황에 고려하여 피고 자신에게 주어진 정신적 압박감을 이해하나 제출된 건의안을 성실히 보고했어야 하는 직책의 의무를 가짐과 더불어 이례적인 협박도 정신적 상해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바, 원고의 청구 중 주문과 같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제10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으로 판결문 낭독을 마치고 오즈시 태양구 지방법원 2017 가단 2816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 송달일 기준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있어야 되고. 질의응답 시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원고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지금 청구가 본인이 어머니 고장갑 씨의 이제 정신적 손해라든지 뭐 이렇게 상해 이런 거로 인한 본인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 고장갑 씨가 지금 이제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해서 상해 뭐 치료를 받는 그런 상태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는 것인지. 일단 전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어머님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 것으로 것이죠. 하고 예, 그러면 본인이 어떤 자격으로 그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예, 그러니까 자격? 원고가 어떤 자격으로 그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희를 이렇게 그 힘든 상황에서 키우시면서 그런 거를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직장에 이렇게 재판을 할 정도로 저희를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접어두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를 대신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지금 뭐 병 들어서 그 돌아가셨거나 뭐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시죠? 네, 지금 의사 결정도 할 수 있고 네. 그러시죠. 병원에 이제 허리 아파서 그냥 입원해 허리가 계신 아프셔서, 정도죠. 네. 그런데 본인이 그 어머니의 청구권을 대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예. 예, 잘 봤고요.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원고 측에게 질문 드릴게요. 이게 손해배상 액수 청구한 금액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 청구할 때 어떠한 것 때문에 이 금액을 어느 정도 합산하니까 이 정도가 됐다에 대한 고민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재판을 직접 경험해 보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에 대한 직접적인 인지는 할 수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이 우울증 그리고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여러 근로자들에 관련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처음에 이렇게 크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후에 약간
변동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금액을 바꾸려고 했으나 이 원고를 결과를 변동시킬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한 바로는 감정노동 근로자들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한 좀 그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이렇게 금액을 크게 청구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재판 진행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저 앞에 두 분이 원고에게 질문을 해서 저는 피고 쪽에 한번 여쭤볼게요. 그 원고 쪽에 청구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보자면 이제 근무 환경이 좀 식사 시간을 제공 안 한다든지 휴게실을 설치해주지 않았다 이런 근무 환경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질책 부장인가요? 그분이 이제 욕설 폭언을 했다 이런 걸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특히 그 식사 시간, 그러니까 휴게 시간 제공은 여기 조문에도 잘 써주셨는데 이 휴게 시간 제공을 하지 않으면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예, 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 같은데 그 만약에 이제 원고 쪽에서 이렇게 이거를 휴게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전체적인 이 피고의 변론 취지는 그거는 당연히 인정하는 상태에서 그게 이제 회사의 재정적 상황이 어려워서 설치하지 않았고 휴게 시간은 그 식사 시간은 뭐 관리자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그런 부분이 너무 쉽게 인정이 된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논의는 혹시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식사 시간 제공은 따로 뭐 비용이 회사에서 이렇게 부여가 되어야만 제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안무 씨가 본인의 과실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휴게실 마련은 회사의 재정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다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두드림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제 딸이 왕관절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 딸은 왕관절을 아빠라고 믿고 있고 언제나 아빠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나거지과는 대학 동기이면서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남편이 무증자증인데 자신이 지금 아이를 갖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정자를 줄 수 없냐고 하였습니다. 그럼 왕큰기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제가 아버지입니다. 왕큰기의 큰 귀를 보았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맞다고. 왕큰기를 양육할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네, 있습니다. 왜 CCTV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까?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까는 본능적으로 끌렸다고 하지 않았나요? 증인은 본능이 없는 매우 이성적인 현대인인가 봅니다. 이해했습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은 지금 증인을 근거 없이 모욕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결코 좋은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그걸 부인하고 싶진 않습니다. 원고 측, 피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일단 아니요, 없습니다. 원고 측,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의견 없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그 재산? 저는 한 푼도 말하지 않습니다. 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아빠 왕관절에 대한 사랑입니다.